예, 영어 시험을 봤습니다.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어학 점수가 필요해서 지텔프라는 공인 어학 시험을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더라고요. 토익, 토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인강 사이트에서 책을 제공을 해줬어요. 그래서 이걸로 시험을 봤습니다. 그래서 사실 시험을 봤을 때 전략적으로 이 시험이 나한테 잘 맞을 것 같아서 봤다 이러지는 않았습니다. 책이 있어서 그냥 이걸로 공부하기 편해서 했고, 제가 필요한 점수는 65점 이상이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아유 개꿀이다, 65점만 넘기면 되는 거잖아. 근데 이제 한 3초 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시험이 얼마나 개 같으면 100점 만점에 65점만 맞아도 보게 해주지. 토익은 700점 이상이던데 이거 무슨 꿍꿍이가 있는 시험일까. 근데 하지만 이미 귀찮아서 뭐 다른 거를 공부하기는 좀 힘들었고요. 지텔프에 대해 찾아봤습니다. 지텔프는 일단 시험을 90분을 봐요. 90분을 보고 문법, 청취, 독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, 시험을 보면 문법이 뭐 26문제, 뭐 듣기도 막 26문제, 그리고 독해가 28문제인가 이래서 총 80문제고 그걸 90분 안에 풀면 되는데, 이제 시험 시작하고 20분 후에 청취가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시험에서 약간 원하는 바는 20분 만에 문법을 풀고 그 후에 듣기도 한 20분이 넘었나? 2, 30분 했던 것 같기도 하고, 듣기가 한 30분 해요. 듣기 30분 하고 그럼 마지막 40분을 독해를 해라 뭐 이런 것 같은데, 그때 깨달았어야 됐었습니다. 뭔 놈의 시험이 듣기를 30분이나 하나.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영어를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건데, 사실 듣기가 많이 어려워요, 이 시험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텔프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 저는 제 영어 실력부터 얘기를 해야겠다. 저는 뭐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죠.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만 영어 공부를 그냥 남들 하듯이 했고, 그냥 수능을 한 3등급 나왔나? 제가 10년도 더 전이라 영어 시험을 본지. 그러고는 대학교 가서 대학교 1학년 때 막 필수 영어 이런 거 듣잖아요. 그거 듣는데 학교에서 모의 토익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몇 점 이상 맞으면 뭐 영어 뭐 수업 다 안 들어도 돼. 그래서 이거 개꿀이다 싶어서 학교에서 보는 모의 토익을 보고 그 후로는 영어 공부를 아예 한 적이 없었어요. 가끔 제가 옛날에 알바했었을 때 강남역 부근에서 알바를 많이 하니까 외국인들이 자주 오니까 그냥 외국인들이랑 알바하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한 거예요. 그리고 어쨌든 이 시험을 봐야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험을 응시를 할 수 있으니까 얘를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요.
그래서 한 공부 시간은 3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 영어 공부를 한 3주 했고, 뭐 3주 동안 사실 영어도 한 게 아니죠. 1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사실 그 인강 같은 게 있어서 그냥 인강 한 번씩 보고, 그리고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영어 단어만 계속 외웠어요. 영어 단어만 계속 외우고, 제가 하필 출장이 있어서 일요일 날 시험인데 그 전에 있는 월화수목은 영어 공부를 잘 못하고, 그래서 사실 영어 단어만 외웠죠. 그리고 출장 갔다 오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이틀 동안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. 모의고사를 하루에 2개씩 풀고, 그 일요일 날은 교회를 안 가서 조금 늦잠 자고, 일어나서 모르는 영어 단어 그냥 계속 체크하고 그렇게 시험에 딱 들어가게 됐습니다. 이게 주변에 그냥 한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학교였어서 가기도 참 편했어요. 그리고 시험이 오후 3시, 일요일 오후 3시입니다. 이것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. 사실 불안함이 많이 컸어요. 제가 오랜 10여 년 만에 이런 정기 시험을 보기도 하는 거였고, 그래서 막 긴장되고 떨리고,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한 번도 65점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문법은 한 90점 나오고, 듣기가 진짜 개판이라서 듣기가 한 30점 나왔고, 독해도 한 60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간당간당하게 계속 모의고사에서 이게 평균이 65가 돼야 되는데 65가 계속 안 넘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도 있었고,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. 이게 어차피 시험 분위기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개이득이다. 그리고 시험을 한 번 더 보면 그날도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늦잠을 잘 수 있다. 뭐 이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시험장에 임했습니다. 오랜만에 시험이라 좀 너무 가는 길에 좀 떨리기도 했고, 너무 떨려서 그날 점심에 돈가스를 먹었어요. 백소정 돈가스 덮밥이 정말 맛있습니다. 그거 먹고 이제 시험장에 갔죠. 컴퓨터용 사인펜을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산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사면서 막 되게, 아, 내가 이제 진짜 시험 보러 가는구나 싶었어요. 저는 1시간 전쯤 2시에 딱 입시를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많은 친구들이 다 앉아 있는데 한 20대부터 5, 60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계시고, 그럼 시험 보면 막 그러잖아요. 뭐 30분 전까지 입실해 주세요 이러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빈 좌석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안 왔지? 시험비가 7만 원 조금 넘습니다. 너무 비싼 거예요. 근데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, 와, 이 사람들 왜 안 오지 했는데, 이제 3시에 시작인데 이제 한 47분 뭐 이때쯤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막, 아, 자기 답안지 달라, 뭐 이거 달라, 이거 달라 하면서 시끄럽게 구는데, 이제 약간 거기서부터 저는 좀 짜증이가 나기 시작했어요. 제 바로 뒤에 앉은 어떤 아줌마였는데, 내 뒤에 아무도 없네, 개꿀이다 싶다가 막 하다 막 시험 한 4분 전쯤에 자기 화장실 보내달라 그러질 않나. 근데 안 된다고 하니까 하더니 갑자기 뛰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거 조졌다. 내 뒤에 이렇게 말괄량이가 있으면 난 오늘 시험에 집중하기 상당히 어렵겠다 싶기도 했습니다. 그렇게 이제 시험을 봤고,
3시에 딱 시작이 되면 문법이랑 문법을 다 넘어가면 청취, 청취를 다 넘어가면 독해가 있습니다. 문법을 다 푸니까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26문제 정도인데 사실 문법을 저도 이게 좀 웃긴 것 같긴 해요. 근데 시험이라는 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26문제를 10분 안에 푸는 것도 웃긴 거고 그렇잖아요. 영어 문제를 푸는데 이 지문을 다 읽지 않습니다. 다 읽지 않고 딱 빈칸에 들어갈 뭐 조동사, 뭐 이렇게 가정법, 뭐 어떤 연결사 뭐 이런 것들을 찍어내는 건데 뭐 이게 그 막 스킬로 푼다고 하죠. 근데 뭐 이렇게 푼다는 스킬 막 저는 막 그런 말 좀 오글거려서 싫어하는데 아무튼 기술적으로 정말 막 이렇게 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툭툭탁탁 후드리 찹찹하니까 10분 만에 끝나더라고요. 그러고 좀 뒤로 넘어가서 독해가 28문제. 그러니까 4개의 큰 지문이 있고 그 4개의 큰 지문에 문제가 7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4, 7에 28인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독해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. 풀다가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 다시 듣기로 돌아가서 청취의 문제를 쓱 스캔을 해요. 이 지텔프 청취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질문을 시험지에 적어주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로 영어 듣기 하면 처음에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. 뭐 이렇게 철수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 아니 뭐 왜 뭐 스티브는 집에 일찍 가야만 했었나요?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. 근데 그거를 알려주지 않아요. 그냥 뭐 배고파서 엄마가 일찍 오라 해서 뭐 이렇게 A, B, C, D만 나와 있고 문제는 안 알려주고 문제를 그 자리에서 문제가 그 시험이 딱 시작되면은 이제 영어 스피커에서 이제 질문을 얘기해 줍니다. 근데 뭐 문제가 제가 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만 나오겠습니까? 막 어려운 문제 나오고 말도 빠르고 하니까 그 문제를 한 번에 다 받아 적을 수가 없어요. 그러면은 왜 스티브는 뭐 집에 일찍 가야 됐습니까?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S 홈 얼리 뭐 이런 식으로밖에 쓸 수 없는 거죠.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.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딱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문제의 이 청취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그 문제들 A, B, C, D를 읽어보면은 약간 이제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 약간 유추가 됩니다. 그래서 듣기 한 5분 전쯤 쓱 들어가서 그 지문들을 사사사삭 읽었습니다. 그러니까 막뭐 얘기가 나고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뭔지. 그러면서 듣기를 풀었죠. 듣기를 풀었는데 와 이게 내용이 하나에 그것도 한 총 4개의 큰 텍스트들을 이제 성우들이 읽어주는데 그거가 한 2, 3분이 넘어요.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6개, 7개가 나오니까 딱 처음에는 문제를 읽어줍니다. 문제 6개, 7개 있는데 그 문제를 읽어주고 그 문제를 딱 듣자마자 아 중요한 거 툭툭 체크하면서 쓰고 하는데 거기서 영어가 100%다 안 들리잖아요. 거기서부터 약간 멘탈이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일단 그렇게 노트 테이킹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썼어요. 막 S, 홈, 얼리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. 그러면서 듣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참 다행인 게 이 문제가 순서대로 듣기에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대화를 쭉 이어주면은 초반부는 그러니까 1번 문제는 항상 초반부에 정답이 있고 2번 문제는 항상 그 초반 문제 다음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
답을 찍을 수가 있는데 1번 얘기를 제대로 체크를 못하면 이제 2번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면서 나 지금 1번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은데 왜 지금 2번 얘기하고 있지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완전 이제 마탱이가 가기 시작합니다. 그래도 다행히 저는 사실 당연히 제 시험을 봐야 되겠구나. 아까 처음 듣기 때부터 느꼈어요. 아, 나 조졌다. 나 이거는 한 40점 정도 듣기가 목표였는데 40점 못 나오겠다 싶어서 편안하게 들었습니다. 편안하게 듣고 몰라 모르면 제껴. 아니면 뭐 A, B, C 중에 가장 없는 걸로 찍어.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편하게 답을 체크하고 있었어요. 그래도 문제 6개, 7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제가 이게 확실히 답이지 하면서 체크를 해놓던 게 있었죠. 그리고 그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고 다른 것도 듣고 그래서 6개, 7개 중에 문제 중에 그 총 4개의 문제들이 있으면 그 총 4개의 파트들이 있으면 거기서 6개, 7개의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 완벽했던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가장 쉽거나 뭐 이렇게 빡 꽂혔던 거는 탁 체크를 했죠. 근데 제가 정말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게 듣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딱 비슷한데 딱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비슷한 타이밍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이런 모두의 그런 좀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정말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옆 사람이 체크하는 거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눈이 툭 간 거예요. 근데 저도 막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너무 헷갈리니까 답이 막 거기가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나는 뭐 그런 거죠. 나랑 지금 이거 정답이 B 아니면 C인데 뭐지? 근데 옆 사람은 D에 딱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. 그리고 나는 이 27번 문제는 정확히 알겠어. 27번 답은 뭐 A야. 근데 28, 29가 B인가 C인가 이거 B인가 C인가 둘 중 하나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그걸 봤으면 안 됐지만 옆에 있는 분이 너무 확실하게 다른 답을 체크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느꼈습니다. 나 컨닝할 수 없다. 내 컨닝하면 이거 점수 더 낮아진다. 감사하다. 전 거기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. 나를 더 믿을 수 있는 자신감. 그래서 절대로 그분의 어떤 화려한 그분이 약간 또 동작이 컸고 음, 약간 과시하던 듯이 그 정말 멋진 남자가 소개팅에 자기의 그 BMW 차 키를 딱 올려두듯이 이렇게 멋있게 딱 올려놓은 거예요. 그래서 그거에 제가 눈이 돌아갈 뻔했죠. 그렇지만 그분을 믿지 않고 제 소신껏 정답을 찍은 게 좀 유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렇게 갔고 독해를 풀었습니다. 독해 같은 경우에는 40분 정도에 이제 4개의 큰 지문에 있는 문제를 각 7개씩 그러니까 총 28문제죠. 그거를 이제 40분 동안 푸는 건데 저는 문법이 조금 빨리 끝내서 거기서 한 그거는 한 챕터는 다 풀어놨어요. 그러니까 한 남은 40분 정도 동안 3개만 풀면 됐었던 거죠.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롭게 꼼꼼히 잘 읽으면서 풀었습니다. 엄청 어려웠던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독해를 풀면 그 기출 문제, 뭐 모의고사 이런 거 풀었을 때는 한 6, 70점 정도 나왔어요. 그래서 이미 듣기에서 저는 나 한 2, 30점 나올 것 같은데 내가 그러면은 여기서 90점은 맞아야 진짜 한 80점 넘겨야
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이 사실 있었는데, 또 어떻게 한편 생각해 보면 시험 한 번 더 보면 음, 그것도 되고, 시험 어떤 그런 마음가짐, 자세 뭐 이런 것도 배우고, 이런 거 분위기도 적응하고, 뭐 영어라는 게 또 일단 배우면 좋으니까 뭐 이런 여유로움으로. 근데 생각해 보면 그 7만 원은 너무 비싸요. 왜 그렇게 비싼 거야 싶다가도, 그래요, 또 그거 내기 싫어가지고 또 시험을 잘 봤겠지. 아무튼 뭐 그런 여러 복잡하지만 그래도 좀 여유로운 마음이 큰 가운데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. 문제를 다 풀고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. 사실 문제를 풀 때, 모의고사를 풀 때도 시험에는 5분 정도 남긴 했는데, 오늘은 한 10분 정도 남으니까 뭔가 뭔가였어요. 그렇구나. 그러니까 잘 했는지 못 했는지도 감이 전혀 없었고,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다시 풀면은 오히려 틀린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냥 천천히 깔끔하게 마킹하고 한 8, 9분 동안 기다렸다가 시험이 끝났습니다. 이 GTF는 또 장점이 점수가 금방 나옵니다.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시험을 봤는데 그저께 금요일 날 결과가 나왔어요. 근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 당연히 제가 65점 언더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생각한 어떤 저의 점수는 문법이 한 90점 맞고, 그 문법이 좀 쉬운 편이니까 듣기는 한 2, 30점 맞고, 문법 듣기가 그 정도니까 한 70점 정도 독해를 맞으면 참 좋겠다. 그러면은 뭐 간신히 그거지 않을까? 65점을 넘기지 않을까 싶었어요. 그러니까 결국 총합이 195점을 넘겨야 되는 거니까.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이 GTF 시험을 볼 때는 무조건 이제 문법을 100점을 맞고 시작하자. 뭐 이런 생각을 했죠. 문법은 100점 맞는 게 당연한 거다. 안 돼도 95점 맞는다. 뭐 이런 얼토당토 없는 생각을 하다고 살다가 금요일 날 딱 독서실에 가자마자 GTF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수험번호와 이름을 검색해서 검색을 딱 했는데 없는 거예요. 저는 시험을 보지 않았대요.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? 나 시험 봤는데 나 7만 원 넘게 응시했는데. 다행히도 3시, 오후 3시에 알려준다 그랬거든요. 제가 그날 독서실에 한 아침 8시쯤인가 가가지고 한 20초 동안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, 다행히도 거기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약간 당황해서 육성으로 이상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부터 사실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. 요즘은 노동법 1차 공부를 좀 끝내고 그거 복습하면서 경영학 공부를 하는데, 경영학이 참 이게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지금 계속 한 바퀴 돌리고는 있긴 한데, 인강을 들으면서도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다시 나 영어 공부, 또 영어 공부 이제 어떻게 시작하지, 또 단어 위주로 일단 외우는 게 낫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2시 59분에 딱 사이트 앞에 딱 들어가가지고 눌렀죠. 점수가 떴습니다. 77이라는 숫자가 제 눈앞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저 일단 당연히 제가 60 몇 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77이 딱 내보이는데, 잠깐만, 뭐지? 문법이 내가 77점이 나왔나 싶었어요. 막 문법, 청취, 독해 이렇게 점수가 축축축 나오니까, 그래서 나 그럼 조진 건데? 나 이거는 90점 맞았어야 되는데 싶었는데,
옆에 한 칸 가서 보니까 문법이 85점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듣기가 뭐 58점이었나 하고 독해가 87점 뭐 이렇게 나와서 총합 점수가 77점이라는 건데 처음에는 약간 믿기지가 사실 않았습니다. 나는 이러면 안 돼 싶었어요. 왜냐면 공부를 잘 안 했으니까. 그리고 자신감도 없었고 그 제가 시험 가기 그러니까 시험 보는 그 주에 월화수목을 막 출장 갔다고 해서 영어 공부도 안 해서 사실 진짜 불안했거든요.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출장 간 것 때문에 약간 위안도 했죠. 아 그래 떨어지면 이것 탓하면 된다. 그래서 9월에 또 가는데 그때까지 전에만 따놓자 싶어서 가서 그냥 그 영어 단어만 살짝살짝 외우고 뭐 할 게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막 그런 지테프 꿀팁 이런 거나 찾아보고 그 중에서 쓸 수 있었던 꿀팁은 거의 없었습니다. 여러분들 그냥 그런 거 보지 말고 영단어 외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다음도 봤는데 점수를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. 왜 내가 청취가 58점이나 나왔으며 문법은 풀 때도 연습했을 때도 항상 90점이 넘었는데 왜 85점밖에 못 맞았으며 독해는 쉬웠어요. 그러니까 제가 막 기출에서 풀었던 것보다 훨씬 쉬워가지고 아 개꿀이었다고 해서 그냥 운이 좋았다. 이번 시험은 독해가 쉽게 나오고 청취를 내가 잘 찍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1트 만에 어학 시험을 마쳐서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좀 자신감도 좀 생기고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시험 준비하는 분들한테 저는 사실 지테프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졌어요. 일단 가장 좋은 건 시험 시간이 90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집중력이 짧은 사람들한테 되게 유리한 시험입니다. 그리고 문법이 일단 개꿀입니다. 뭐 이렇게 80 몇 점 받은 제가 개꿀이라고 하는 게 민망하긴 한데 문제의 유형이 6가지밖에 없어요. 그리고 그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가정법, 뭐 연결사, 뭐 이런 거거든요. 조금 빡센 게 짜증나는 게 동명사, 투부정사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consider는 뭐 I 뒤에 뭐 ing를 쓰고 뭐 attend 뭐 이런 거는 to를 쓰고 pretend는 또 투부정사를 쓰고 그런 거 외우는 거. 뭐 go는 뭐 ing 쓰고 이런 거 외우는 게 조금 빡빡합니다. 그게 총 6문제인가가 아마 나오나? 있어가지고 그거 외우는 게 조금 빡빡하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능 정도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뭐 미국에서 안 살면 틀려야지 하는 문제는 사실 수능에서도 나오잖아요. 변별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틀려야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웬만한 괜찮은 시험 보는 건 65점만 맞아도 되는 거면 근데 뭐 하물며 저 같은 놈도 영어 공부를 10년을 넘게 안 했는데 저도 77점이 나올 정도면 명석한 다른 여러분들은 충분히 쉽게 공부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뭐 공부 시간 자체가 길지 않았으니까 영어 공부가 다만 이 멘탈이 저처럼 그냥 나이브한 녀석들이 좋은 것 같아요. 막 듣기같이 이렇게 흘려버리면 이거 막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헐랄랄라 하다가 이제 모든 문제를 이 싸그리 놓아버리는 섭섭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
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, 그러니까 결국 65점만 맞으려면 약간 웃긴 생각이긴 하지만 문법이랑, 그러니까 듣기 버리더라도 문법이랑 독해 다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.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그래도 그렇게 하고, 사실 뭐 듣기도 20점 맞습니다. 뭐 맨 첫 번째 문제랑 맨 마지막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대화 맨 첫 번째 딱 들으면 아니까.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GTF를 추천하는 편이고, 그 독해의 경우에도 문제가 7개가 있으면 2개는 유의어, 동의어 문제고, 뭐 그거야 뭐 당연히 단어를 외우셔야 되겠지만, 나머지 문제는 막 아예 이렇게 나왔어요. 뭐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. 그게 항상 거의 첫 번째예요. 무엇을 얘기하는가. 그거는 무조건 첫 단락에 답이 있고, 뭐 about 뭐 third graphic 뭐 이런 식으로, 뭐 세 번째 문단을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, 이 문제의 힌트는 세 번째 문단에 있으니까 너는 그거를 중점적으로 읽으면 돼, 뭐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는지도 정확히 알려주니까, 이 순수하게 독해, 막 이렇게 짜깁기가 아니라 순수한 독해 실력이 아주 포인트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물론 개 같은 면모도 있죠. 이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근데 버려요. 뭐 어쩌겠어요. 우리가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영어를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? 뭐 저는 뭐 이런 마인드로 시험을 봤고, 뭐 웬만한 시험, 제가 준비하는 노무사 뿐만 아니라 뭐 세무사, 회계사, 뭐 이런 그런 공인 자격증 이런 건 대부분 다 65점이고, 뭐 다른 공무원들은 뭐 43점 뭐 이러는데, 뭐 저처럼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공부를 놓지 않은 그 10년을 지낸 저도 약간 기만의 발언이긴 하지만 2, 3등급 정도는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저도 취업 시험 받았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, 뭐 약간 뭐지? 그런 막 통역사 뭐 이런 거 준비하는 사람도 막 80점이 된다는데, 사실 그건 좀 에반 것 같고요. 그럼 걔네들은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저가 준비할 건 아니니까요. 영어 시험을 보는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, 이 65점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낮다. 왜냐면 65점이라는 게 기분이 나쁩니다. 그냥 차라리 시험을 좀 더 리저너블하게 내주고 한 80점으로 해야 돼요.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영어까지 이렇게 해서, 그냥 이건 그냥 제 기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뭔 소리인지 아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다. 아무튼 그렇고요. 사실 이런 공인 시험을, 그런 공부 시험 이런 걸 정말 너무 오랜만에 해요.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시험을 잘 보고 싶었던 적이 태어나서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. 그리고 만족할 만한 그걸 냈으니까 성적을 내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, 뭐 이제 첫걸음이죠. 이게 있어야 응시 자격이 생기는 거라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겠지만, 뭐 해야죠. 어쩌겠나 싶습니다. 영어 공부가 참 저는 이상한 것 같아요. 이래놓고 외국인 앞에 떨궈 놓으면은 한마디도 한마디 정도 하거든요. 외국인이랑. 이것도 약간 기만인가? 이상한 소리는 잘해요. 근데 뭐 걔네들도 한국인이 영어 못 쓰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텐데, 이런
괴상한 문법 문제와 얼토당토 없는 빠르기의 청취들과 미국인들도 안 쓸 법한 단어 맥락의 독해 문제를 풀게 되는 게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시험을 봐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시험을 위한 공부가 돼버려서 되게 괴상한 변별력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유튜브에 질테프 쳐보면 정말 막 수많은 강사님들의 수많은 꿀팁과 수많은 어떤 스킬들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데, 근본적으로 영어를 잘 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얘기는 참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사실 저도 이 시험을 보는 게 내가 영어를 잘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닌, 내가 치러야 하는 시험의 어학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본 거기라 뭐할 말이 없지만, 그런 것들이 참 어,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토익이나 토플 같은 시험도 본 적이 없어서 감히 스태프를 논하는 게 맞나 싶지만,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태프 추천드립니다. 1번 90분, 이 90분만 뻐기면 된다. 2번 듣기가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충분히 문법에서 메꿀 수 있다. 3번 독해는 그래도 정직한 편이다. 문제가 순서대로, 문단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안 풀어도 돼서 순수하게 독해의 예, 지문을 따라가면 된다. 이 정도가 GTF에 추천하는 이유입니다. 영어 공부가 저는 이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이 파파고의 시대에 꺼드럭대는 거 말고는 크게 없다 정도? 그런 적이 예전에, 저도 강남에서 알바를 많이 했으니까 외국인 손님이 많이 옵니다. 그러면은 생각보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저 정도 영어를 하는 줄 알았어요. 저만큼은.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한다. 근데 같이 알바한 애들 중에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. 이게 뭐 저보다 훨씬 단어도 많이 알고 표현도 많이 알겠죠. 근데 이제 부끄러운 겁니다. 이 완벽한 문장으로 얘기해야 되고, 내가 이상하게 얘기하면 민망한 거고,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. 저야 뭐, 저는 한국에선 한국말 해야지 네가 외국인인 게 알바야라는, 넌 팝하고 없어? 약간 이런 마인드라, 너 내가 영어로라도 이렇게 대화를 해주는 걸 넌 나한테 감사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영어를 툭툭 얘기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마인드를 좀 배워야지, 뭐 영어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저는 싶습니다. 예. 이미 사실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이미 그런 데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지 마세요. 예. 저만 하겠습니다. 아자아자 화이팅. 예, 뭐
또 다시 공부해야죠.